얼마 전 제 지인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몇 달째 콜라겐 보충제를 꼬박꼬박 챙겨 먹고 있는데 정작 거울 속 얼굴은 달라진 게 없다는 겁니다. 이게 그분만의 고민일까요? 주변을 둘러보면 값비싼 콜라겐 화장품이나 보충제를 꾸준히 쓰지만 피부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멈추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하나, 콜라겐이 피부에 좋다는 말을 믿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믿음 자체가 틀린 건 아니지만 마케팅에서 이어지는 논리에는 함정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바르는 콜라겐, 먹는 콜라겐의 진실을 짚어보고 피부를 젊게 유지하려면 어디에 집중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콜라겐이란? 콜라겐은 피부 탄력의 기둥 같은 역할을 합니다. 우리 피부는 표피, 진피, 피하지방층으로 나뉘는데 진피 속에는 콜라겐 섬유가 촘촘히 얽혀 마치 집을 지탱하는 철근처럼 피부를 받쳐줍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면서 이 철근이 하나씩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20대 후반부터 피부 속 콜라겐은 매년 약 1%씩 줄어듭니다. 즉 40세가 되면 20대 후반보다 15%에서 20% 가까이 감소한다는 이야기죠. 마치 튼튼했던 건물의 기둥이 하나씩 빠져나가듯 구조가 느슨해지고 그 결과 피부가 처지고 주름이 생깁니다. 따라서 콜라겐이 피부 건강에 중요하다는 사실은 과학적으로 분명합니다. 문제는 이 논리를 그대로 콜라겐 제품을 쓰면 피부 속 콜라겐이 채워진다라는 마케팅으로 이어가는 순간 발생합니다. 이 단순한 연결고리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제 과학적 근거는 허술합니다. 바르는 콜라겐은 왜 효과가 없는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피부 속 콜라겐이 줄어든다니까? 크림으로 바르면 채워지지 않을까? 겉으로는 합리적인 접근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피부 장벽은 단순한 막이 아니라 철저한 보안관입니다. 500달톤 이하의 작은 분자만 통과시킬 수 있는데 콜라겐은 무려 30만 달톤이 넘는 거대한 단백질입니다. 즉, 크림 속 콜라겐은 피부 깊숙이 들어갈 수 없고 진피층에 도달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결국 콜라겐 크림은 피부 표면에서 얇은 보습막을 만들어 수분 증발을 막을 뿐입니다. 그래서 바른 직후에는 촉촉하고 탱탱해 보일 수 있지만 이는 단순히 수분이 차올라 보이는 효과일 뿐 근본적인 주름 개선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이 상황을 비유하자면 마치 농구공을 열쇠 구멍으로 집어넣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비싼 농구공이라도 구멍이 맞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는 하이드롤라이즈드 콜라겐, 나노 콜라겐이라는 이름으로 크기가 줄었다는 제품들이 나오지만 지금까지의 연구로는 이 성분들이 피부 속까지 깊게 들어가 콜라겐을 합성하게 만든다는 확실한 근거가 부족합니다. 즉, 바르는 콜라겐은 사실상 고급 보습제에 불과합니다. 마케팅은 피부 깊숙이 스며든다는 표현으로 소비자를 설득하지만 실제로는 콜라겐은 스며들지 못하는 겁니다. 3. 먹는 콜라겐 그나마 조금 더 나을까? 그럼 먹는 콜라겐은 어떨까요? 많은 분들이 콜라겐을 먹으면 콜라겐 성분이 피부로 가서 부족한 콜라겐을 보충하지 않을까? 라는 기대를 합니다. 겉으로 보면 합리적입니다. 부족한 걸 채워 넣자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소화 과정을 살펴보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소화와 흡수 과정. 우리가 콜라겐 보충제를 먹으면 위에서 강한 위산과 소화 효소에 의해 잘게 쪼개집니다. 소장에서는 이 단백질들이 더 작은 단위인 아미노산이나 23개가 붙어있는 펩타이드 형태로 분해돼 흡수됩니다. 이제 이 아미노산들은 혈액을 타고 전신을 돌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몸의 우선순위입니다. 근육이 손상되었다면 근육 재생에 먼저 쓰이고 호르몬이나 효소가 부족하면 그쪽에 먼저 공급됩니다. 즉, 콜라겐 보충제를 먹었다고 해서 그 아미노산이 피부로 곧장 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걸 생활에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월급이 통장에 들어와도 세금, 대출이자, 생활비가 먼저 빠져나가고 남은 돈만 저축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먹은 콜라겐도 전신에서 필요한 곳에 우선 쓰이고 피부에까지 돌아올 몫은 많지 않은 거죠. 흥미로운 점은 일부는 완전히 아미노산까지 쪼개지지 않고 작은 펩타이드 상태로 남아 흡수된다는 겁니다. 연구자들은 이 펩타이드가 피부 세포에 신호를 주어 콜라겐 합성을 자극할 수 있다고 추정합니다. 마치 자동차에 시동을 거는 열쇠 같은 역할을 하는 셈이죠. 실제로 2023년 발표된 메타 분석에서는 26개의 임상시험, 1,700명 이상의 데이터를 종합했을 때 8에서 12주간 보충제를 섭취한 그룹이 위약 대비 피부 수분과 탄력이 소폭 개선됐다고 보고했습니다. 수분은 약 7%, 탄력은 약 810%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엔 중요한 함정이 있습니다. 첫째, 7%라는 수치는 그래프에서는 의미 있지만
우리가 거울 앞에서 눈으로 확인하기에는 미미합니다. 70점짜리 피부가 77점이 된 정도이기 때문이죠. 둘째, 대부분의 연구가 23개월 단기만 추적했습니다. 중단하면 효과가 금세 사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셋째, 이런 연구의 상당수가 보충제 회사의 지원을 받아 진행됐습니다. 결과가 다소 부풀려졌을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정리하면 먹는 콜라겐은 바르는 것보다는 조금 더 나은 근거가 있지만 여전히 기대 대비 효과는 미미합니다. 4. 피부 속 콜라겐을 채우는 방법. 이쯤 되면 궁금해집니다. 그렇다면 피부 속 콜라겐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이미 우리 곁에 있습니다. 화려한 광고 속 신제품이 아니라 수십 년간 연구로 검증된 방법들입니다. 첫째, 자외선 차단. 피부 노화의 80% 이상이 자외선 때문입니다. 자외선은 피부 속 콜라겐을 잘라내는 효소를 활성화시켜 우리가 애써 쌓아둔 콜라겐을 빠르게 분해시킵니다. 매일 선크림만 제대로 발라도 피부 나이를 10년 늦출 수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둘째, 레티노이드. 레티놀이나 아달팔렌 같은 성분은 피부 속에서 콜라겐 분해 효소를 억제합니다. 동시에 새로운 콜라겐 합성을 촉진하는 것도 임상적으로 입증됐습니다. 꾸준히 사용할 경우 피부 두께가 두꺼워지고 잔주름이 완화됩니다. 물론 처음에는 자극이 있을 수 있어 저농도부터 천천히 적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비타민C. 비타민C는 강력한 항산화제이자 콜라겐 합성에 꼭 필요한 조효소입니다. 아침마다 바르는 5에서 15% 농도의 비타민C 세럼은 자외선 손상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레티노이드와 함께 사용할 때 시너지를 냅니다. 넷째, 보습. 피부가 건조하면 잔주름이 더 깊어지고 노화가 가속됩니다. 단순한 수분 크림만 잘 발라도 피부결이 개선되고 다른 성분의 효과도 배가 됩니다. 이 네 가지 방법은 화려한 마케팅 문구가 아니라 수많은 연구와 임상으로 뒷받침된 확실한 전략입니다. 마케팅에 속고 놓치는 더 나은 전략.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콜라겐 제품에만 매달린다는 점입니다. 효과가 미미하다는 연구가 쌓이고 있는데도 화려한 광고 문구에 끌려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제품들에 의존하다 보면 정작 더 근거 있는 방법을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외선 차단을 소홀히 하고 레티노이드를 두려워하며 비타민C 같은 기본기를 챙기지 않는 경우가 흔합니다. 결국 피부 속 콜라겐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길은 이미 검증된 4가지 전략에 있습니다. 선크림, 레티노이드, 비타민C 그리고 보습.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짜 집중해야 할 부분입니다. 6. 총정리.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콜라겐이 피부에 중요하다는 사실은 맞습니다. 하지만 바르는 콜라겐은 물리적으로 피부 속까지 들어갈 수 없고 먹는 콜라겐은 결국 아미노산으로 분해돼 몸 전체에 쓰이기 때문에 피부에만 특별히 작용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일부 연구에서 소폭의 개선이 나타나지만 기대치를 크게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마케팅은 이 단순한 논리를 과장해 소비자를 붙잡고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이미 검증된 방법입니다. 자외선 차단, 레티노이드, 비타민C 그리고 보습. 이 4가지가 피부 속 콜라겐을 지키는 확실한 전략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전히 콜라겐 제품에 많은 돈과 시간을 쓰고 있는 가족이나 친구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공유가 누군가의 피부와 지갑 그리고 시간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근거 있는 생활 건강 정보를 꾸준히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